종류의 도둑들. 현명해지는 기술은 곧 무엇을 무시할지 아는 기술이다. 윌리엄 제임스, 미국의 심리학자. 1973년 한 무리의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는 대대적인 연구에 참석했다. 두 그룹으로 나눈 학생들은 대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울지 말지 결정하는 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는 신학 활동에 대한 발표를, 다른 한 무리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성경 속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렸다. 그런 다음 각 그룹 내에서도 일부에게는 이미 늦었음, 서둘러 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일러두었다.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연구원들이 학생들이 가는 길에 한 남자를 배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분명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남자를 돕기 위해 걸음을 멈춘 사람은 전체 학생 중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들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운 것은 발표 주제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늦었다는 말을 들은 학생 중 90%는 서둘러 달려가느라 쓰러진 남자를 돕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급히 가느라 쓰러진 남자를 밟거나 심지어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대한 발표를 하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조차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조차 자신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잠시 있는 판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 분명 우리의 좋은 의도는 쉽게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일부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6개의 거짓말이 있듯 우리들로부터 생산성을 훔쳐가는 도둑도 네 종류나 있다. 우리를 지켜줄 경호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 이런 도둑들을 막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생산성을 훔쳐가는 네 종류의 도둑들. 1. 아니요. 노.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2. 혼란에 대한 두려움. 3. 건강에 나쁜 습관들. 4.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 거절하면 자유로워진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아니오를 1000번쯤 한 후에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이다. 젊은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집중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목표 지점에 이르기도 전에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나 사물에 반드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동료들은 당신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할 것이다. 팀원들은 당신을 자기 팀에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친구들은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도 당신을 찾는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각종 초대장과 방해가 날아든다.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단 하나와 궁극적으로 원하는 성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무언가에 대해 예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바람과 한개 사라지다. 로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시드니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의 절반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결국 크게 성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파고드는 것이다. 그리고 파고들 때에는 다른 일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아니오맨, 스티브 잡스. 파고든다는 개념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애플에서 생산한 혁신적인 제품만큼이나 스스로 포기한 제품에 대해서도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다. 1997년 회사에 복귀한 이후 2년 동안 그는 애플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짓수를 350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였다. 그 기간에 제한되었던 다른 모든 신제품 아이디어를 제외하고도 기존 제품에 대해 340번이나 안 된다고 말한 셈이다. 1997년 맥월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집중에 대해 생각할 때면 그래. 집중이란 예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집중이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잡스는 남다른 성과를 원하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잡스는 아니오맨이었다. 예라고 말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과 같다.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위해 해주어야 할 일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당신이 시도하는 모든 일의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중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든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기쁘게 해주지 못할 단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명심하라.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가진 최고의 우선순위다. 이것만 명심한다면 정해둔 시간을 잡아먹을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쉬워진다. 창의적인 거절의 기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거절하는 방법이다.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구나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냉담하고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등 그 이유는 많다. 모두 다 납득이 가는 이유들이다.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기쁜 일이고 남들을 돕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깊은 충만감을 가져다 준다. 남의 목표, 특히 중요한 대의나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바람 대신 나 자신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했다. 존경의 뜻을 담아 거절해도 되고 단칼에 거절해도 된다. 그리고 부탁을 승낙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연결해주면서 거절해도 된다. 하지만 잠깐 거절할 때 느끼는 단기적인 고통을 참지 못해 승낙하는 건 당신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고디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과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도 거절을 할 수 있다. 부탁을 받을 때마다 매번 거절하는 것이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 필요하다면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거절하는 방법도 있다.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당신이 다른 곳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을 또 다른 접근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넌지시 독려할 수도 있고 그들을 더욱 잘 도울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부탁해 보라고 정중히 말해도 좋다. 그럼에도 결국 부탁을 승낙하고 말았다면 예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책자나 파일, 문서화한 설명서, 카탈로그, 미리 정해진 교육 시간 등은 미리 확보해둔 자신의 시간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남들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나는 영업 관리자로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교육 시간을 이용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간에서 차단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인쇄하거나 녹음하는 방식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줄 수 없을 때 우리 팀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답변 목록을 만들었다.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은둔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다. 이것은 최고의 자유와 유동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당신의 재능과 능력은 한정된 자원이고 시간 역시 한정되어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삶을 채우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십중팔구 거절해야 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1977년 에보니라는 잡지에 실린 한 기사에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이 생산성 도둑을 완벽하게 정리해 준 적이 있다. 그는 코미디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을 때 우연히 다음과 같은 조언을 읽게 되었고 이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했다.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실패의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드는 것이다. 자신의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예를 말하고 나머지에게는 아니요 라고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다른 성과가 가능해진다. 혼란에 굴복하지 마라. 남다른 성과로 가는 길에는 그리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여정은 어수선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 정해둔 시간에 단 하나의 일을 쉼없이 추구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일들이 쌓이게 되어 있다. 단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다. 다른 일들을 제때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저자로서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바이지만 당신은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다. 당신의 초점을 방해하는 덜 끝난 일들과 미진한 부분들이 자기를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느껴져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다. 단 하나의 일에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아직 마치지 못한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이 심해지는 것이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틈새가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즉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압박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편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높은 생산성은 창출할 수 없다. 생산성을 빼앗아가는 가장 나쁜 도둑들 중 하나가 바로 이 혼란을 참지 못하는 태도나 혼란에 대처하는 창의성의 부재다. 사실 성공과 혼란은 늘 함께 오게 되어 있다. 위대함을 추구하다 보면 혼란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기에 저항하지 말고 이 사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적 있는 유명한 영화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큰 규모로 혹은 강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은 혼란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달리 말해 거기에 익숙해지고 이를 극복하라는 말이다. 어떤 이의 삶에서든 가족, 친구, 반려동물, 개인적인 활동 혹은 일터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등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언제든 이런 일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단 하나를 위해 떠오든 시간을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부분을 가르치다 보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손이 올라올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제가 아이를 둔 한부모라면 어떻게 하나요? 제 도움이 필요한 연로한 부모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다른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지당한 질문들이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각가지 상황에 따라 단 하나를 위해 확보한 시간도 처음에는 다른 이들의 시간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은 제각기 다르다.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매일 아침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 돌봐야 할 자녀나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단 하나를 위해 써야 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아니면 꼭 가야 할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반대로 당신이 그들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들과 시간을 거래해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빌어야 한다면 빌어라. 거래를 해야 한다면 거래해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면 창의력을 발휘해라. 그저 상황의 희생자가 되지만 마라.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 재단 위에 자신의 시간을 제물로 바치지 마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제약이 있다고 믿으면 제약이 생긴다. 이것만은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 곰곰이 생각하여 길을 찾아내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 매일 자기만의 단 하나에 몰두하면 언젠가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도둑에게 자신의 생산성을 빼앗기지 마라. 혼란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고 단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라 믿어라. 신체적 에너지를 무시하지 마라.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의 몸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몸이 없이 어떻게 살 겁니까? 그건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당시 나는 간질성 방광염이 괴로운 부작용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지속적으로 다리가 떨리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집중력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할 능력마저 크게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의사가 내게 몇 가지 선택지를 주면서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남다른 성과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를 발견했다. 개인의 에너지를 잘못 관리하는 것은 소리 없이 생산성을 앗아가는 무서운 도둑이라는 것이다. 몸속의 에너지를 잘 지키지 못해 미래의 힘을 자꾸 빌려 쓰게 되면 천천히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리거나 너무 빨리 망가지고 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단 하나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결국 자기 자신과 끔찍한 거래를 맺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대가로 성공을 얻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먹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건강과 가정생활을 희생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에만 빠진 그들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지만 그런 도박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향후 한가한 시간에 느긋하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건강과 가정생활 두 가지가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높은 업적과 남다른 성과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관건은 그 에너지를 얻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를 정교한 생물학적 기계로 여기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 매일 에너지 사용 계획을 세워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 명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자신의 목적을 상기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아침을 열어라. 그런 다음 곧장 주방으로 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를 하며 신체적 에너지의 기반을 쌓아라.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는 하루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줄 것이다.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는 오랫동안 달릴 수 없으며 빈속으로는 아예 달릴 수 없다. 몸에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 일주일씩 식단을 짜라. 연료를 채운 다음에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단련시켜라. 몸을 훈련시키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중요한 방법이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만보계를 차는 것도 좋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최소 1만 걸음을 걷지 않았다. 면 잠들기 전까지 1만 걸음을 채우는 것은 단 하나의 운동으로 삼아라. 이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아침 식사 시간이나 운동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그들을 찾아가 만나라.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라. 애초에 일을 하는 이유가 그들 때문임을 기억하게 됨과 동시에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려는 동기가 샘솟을 것이다. 생산적인 사람들은 정서적 에너지를 연료로 더욱 활발히 움직인다. 그러한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한다. 그런 다음에는 달력을 가져다가 하루를 계획하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일들을 정확히 끝낼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 파악하여 그에 따라 시간을 계획하라. 이런 식으로 하루 계획을 짜면 어떤 일이 제대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반드시 끝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더욱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다. 남다른 성과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할 때에 비로소 탁월한 성과가 나타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출근해서는 자신의 단 하나를 위해 일하라. 당신도 나와 같다면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끝내야 할 몇 가지 업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처리할 시간으로 최대 1시간 정도 투자하라. 어정거리지도 말고 속도를 늦추지도 마라. 깔끔히 해치운 다음 곧장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라. 정오쯤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점심을 먹고 퇴근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 마지막으로 퇴근한 뒤 잠들 시간이 되면 최소한 8시간은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강력한 엔진은 다시 가동되기 전에 열을 식히고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도 다를 바가 없다. 정신과 신체가 푹 쉬고 재충전하여 다음날 더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잠을 자야 한다. 잠을 거의 자지 않고도 매일 거뜬히 일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거나 그로 인한 피로를 숨기고 있는 것뿐이다. 둘 중 어떤 경우든 그런 사람은 당신의 역할 모델이 아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라.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잠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장 책 읽기를 멈추고 맨 앞장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읽거라.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 분명하다. 충분한 수면과 성공에 연관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제때 일어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 높은 사람의 일간 에너지 계획 1.
정신적 건강을 위해 명상하고 기도한다. 2. 신체적 에너지를 위해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잔다. 3. 정서적, 이모셔널 에너지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달력에 표시한다. 5. 업무적 에너지를 위해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둔다. 이러한 계획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오전 시간을 에너지 보충에 투자하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남은 하루를 잘 버텨낼 수 있다. 하루 종일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활기찬 시작을 하는 데 전념하라. 정오까지 생산성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긍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예다. 오전을 잘 구성하는 것이 곧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내가 코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10대 자녀 둘을 둔 귀여운 여직원이 내 앞에 앉아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단, 가정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식사 시간, 아이들 등교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은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했다. 그녀도 그에 동의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약속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생산성 도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공하려면 주변 환경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어울리고 단순히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태도 중 일부를 모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부정적 영향 중 일부가 당신에게 전달된다. 태도와 마음가짐은 전염성이 높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 스스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해도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력을 영원히 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없다. 앞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역시 당신을 더욱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 줄 일일 사람으로 주변을 채워라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누구와 어울리느냐는 건강 습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하버드 대학교의 니컬러스 크리스테커스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제임스 파울러 부교수는 사회적 관계망이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들은 행복은 전염된다. 커넥티드 라는 책을 통해 약물남용, 불면증, 흡연, 음주, 식이장애, 심지어 행복이 우리의 인간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적했다. 예를 들어 그들의 2007년 연구 자료를 보면 친한 친구가 비만이 되면 당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57%나 높아진다고 나와 있다. 왜 그럴까? 인간은 자주 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우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주 어울리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겉모습까지 담는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그들의 태도와 건강 습관뿐만이 아니다. 그들의 상대적인 성공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높은 성과를 올린다면 그들의 업적이 당신의 업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심리학회제인 사회적 발달, 소셜 디벨롭먼트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베스트 프렌드를 둔 청소년 500여 명 중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과 친분 관계를 세우고 유지한 아이들은 자신의 성적 역시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다. 게다가 학업 성적이 높은 친구들 둔 학생들은 학습 동기나 학습 성과 면에서도 혜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분명 그들이 당신의 동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성과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던 어머니의 말씀은 옳았다. 홀로 성공하는 사람도 없고 홀로 실패하는 사람도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당신의 목표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당신의 삶 속에 자리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발휘하는 영향력에 따라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힘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사람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면 그 다음 장소다. 물리적 환경은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된 환경은 당신을 영영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의 환경이 주의력을 흐트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결코 가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살을 빼려고 애쓰는 와중에 매일 초콜릿으로 장식된 복도를 걸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어떤 사람은 쉽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콜릿에 손을 뻗고 말 것이다. 무엇이 당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은 단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 정해둔 시간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봐라. 당신이 매일 지나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맞닥뜨리는 시각과 청각 도둑들을 모두 제거하라. 내가 집에 있을 때 경험하는 도둑들은 아침 신문과 뉴스, 이메일, 개를 산책시키는 이웃들이다. 모두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나의 단 하나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이메일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절대 신문을 읽지 않으며 출근하는 경로를 공들여 정한다. 직장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곳과 사내 게시판을 피한다. 그런 것들은 일과 후로 미뤄도 된다. 내가 배운 것은 이렇다. 상공으로 가는 길을 깨끗이 치워 둘 때 비로소 일관되어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정신이 팔릴 만한 곳에 스스로를 내두지 마라. 당신의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다. 자신의 목표 달성을 돕지 않는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흔하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생산성을 빼앗아가는 가장 흔한 도옥이기도 하다. 배우이자 코미디언 릴리 톰린이 말한 것처럼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공사 중이다. 그러니 단 하나로 이르는 과정에서 우회로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으로 성공에 이르는 길을 닦아라. 더 원심. 핵심 개념. 1. 아니오라고 말해라. 무언가에 승낙을 하는 건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 무엇도 자신의 최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찾는 길이다. 2. 혼란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단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일들이 미뤄질 수 있음을 인정하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은 일들이 마치 올가미처럼 나를 붙들고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혼란은 피할 수 없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라. 단 하나를 성취하면서 이룬 성공이 곧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을 증명할 것이다. 3. 에너지를 관리하라. 너무 많은 일을 하려 애쓰다가 건강을 해쳐선 안 된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지만 품질 보증이 없어서 쓰다가 교환할 수도 없고 고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든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살려면 에너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4. 주변 환경을 스스로 관리하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물리적 환경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바꿔라. 우리 삶 속에 유익한 사람들과 매일 가는 길에 마주치는 올바른 물리적 환경은 당신이 단 하나를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